일단 제 백그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대 나왔습니다. 공대 나왔고요. 그리고 네오이즈를 같이 창업했고 저 때는 제가 2대 주주였어요. 그리고 싸이보다 제가 병역특례를 먼저 이겼습니다. 싸이 병역특례 이겨가지고 군대 2번 갔잖아요. 예, 제가 선배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모릅니다. 싸이는. 예. 근데 그리고 첫눈이라는 검색회사 만들어서 네이버에 이제 매각을 했고요. 블루홀은 11년 전에 창업했죠. 고생 많이 했고요. 예, 고생담을 얘기하자면 뭐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엔젤스라고 해서 초기 기업 전문 투자사, 아까 그 KQ 벤처스, 카카오 벤처스하고 최근에 이름 바뀌었는데, 정신아 대표님이랑 또 뭐 편하게 뭐 연락 주고받는 사이인데요. 본엔젤스가 KQ 벤처스나 이런 쪽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행정각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 질문을 하시더라도 제가 커버를 갖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근 흐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거 폰트 안 깔렸네요. 제가 얘기를 갖다가 못 드려가지고 폰트 안 깔린 것 같습니다. 되게 뭐 많은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2차까지는 아날로그 혁명이었어요. 아톰.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비트, 디지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냐 없냐 논쟁이 많죠. 왜 그러냐 하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기존에 이제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와서 디지털화가 됐다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옆에서 지금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이 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한 변화 속도, 혁신의 속도 라는 거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딥러닝이라든가 뭐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창출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걸 가속화 시키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 많아진 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스마트폰도 일종의 데이터죠, 그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페이스북에 데이터가 유출돼서 미국 선거에 악용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예, 데이터가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사회에 영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는 어쨌든 인공지능 같은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지능화 말고도 디지털은 훨씬 범위가 넓어요. 영향 미치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제가 늘 근본적인 얘기부터 많이 하는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린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에 익숙한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기에는요 run, build, manage예요. 보통 전통적인 산업들은요 플랜 두시예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자, 잠깐만요. 실행하고 평가하고는 있죠. 플랜이 없잖아요. 플래닛이 뭐예요? 배운다가 있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예전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 충격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저거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럼 비행기 말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 비행기, 미사일, 핵미사일. 핵미사일 한 방 쏘는데 얼마쯤 들까요? 열나 많이 들겠죠? 뭔지 몰라도. 돈만 많이 드나요? 국제적 관심도 많이 받겠죠? 네, 이런 건 국제적 관심 별로 안 받고요. 그쵸? 돈도 별로 안 들죠? 그거 어떻게 돼요? 플랜을 별로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디지털이 복제가 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절과 디지털 시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디지털 시절에 뭐 아주 이제 극단적인 얘기가 이런 거죠. 작년에 11월쯤인가요?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물건 많이 파는 날이죠. 그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배너를 했는데, 디지털 온리 세상입니다. 배너를 4억 종류로 했단 말이에요. 4억 종류, 4억 노출이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관여를 할까요? 4억 종류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관여해요? 물론 뭐 중국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4억 종류를 그렸다. 이렇게
그건 옛날 중국이고요. 요즘 중국 안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은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로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적당히 광고를 만들어요. 기계가. 그리고 올려요. 100번 노출해요. 노출해서 성과 안 나오면 킬해요. 잘 되면 그거에 베리에이션을 쳐요. 계속 반복하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들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온리인 세상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선상에서 계속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런 일도 있잖아요. 뭐 보면은 이거는 뭐 많은 분들 아시죠? 구글이 자율주행차 한다. 자, 차는 저희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전통 시대에선 제너럴 모터스, 포드, 독일의 BMW, 다임러 벤츠, 한국의 현대기아 이렇게 저희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쟁사가 구글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구글은 어디예요? 완전 디지털 회사예요. 완전 디지털 회사. 그쵸?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완전 아날로그 회사. 둘이 경계하고 싸우고 뭔가 융합되고 있는 거죠. 경쟁은 다시 말하면 합병하기도 쉽다는 얘기예요. 그건 같은 얘기거든요. 금융 서비스도 그렇죠. 중국은 텐센트 같은 거, 뭐 중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바로 아실 건데 알리페이, 텐페이 이런 것들 다 쓰죠. 이미 스마트폰으로 결제 다 한단 말이죠. 신용카드 시대를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T 회사가 금융 서비스도 하네? 한국은 금융 서비스 어떻게 생각해요? 은행이 해야 된다, 증권사가 해야 된다 등등등이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아날로그와 디지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업을 할 때 우리가 아날로그에 속해 있느냐, 디지털에 속해 있느냐를 고민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사업을 세우실 때도 그래요. 그래야 경진대회 1등도 하기가 좀 쉽겠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키워드는 속도, 변화의 속도, 불확실성 이것들이 글로벌하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대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는 또 의료기술이 좋아지니까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정도 되는, 여기 오는 정도 되는 분들은 교육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쯤 되면 살려내요. 오늘 제가 오전에 건강검진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매년 건강검진 했겠습니까? 제 나이에? 안 했어요. 여러분들 건강검진이 그냥 뭐 직업 가지면 늘 해야 되는 약간 보험성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쵸? 의료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뭐 여기 연대 의대도 있지만, 그쵸? 직업도 막 변하고 있죠. 왜냐면 시대가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가진 직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박사과정 때 어떤 생각했냐 하면 이런 생각했어요. 박사를 졸업해서 해외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된 다음 60점이 되면은 나는 은퇴를 하고 10년에서 15년 정도 살다가 70전 후에 죽겠지. 이게 아버님들의 삶이었지. 70점에 요즘 못 죽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런 중반이시거든요. 저랑 딱 30년 차이 난단 말이에요. 정정하세요. 지금도 요즘 60대 70대 젊은이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심지어 더 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업 하나 가지는 세상 제가 보기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거 다 누구한테 역할과 책임이 어느 정도 가느냐? 개인한테 굉장히 많은 걸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 하나하나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신뢰, 사회적 협업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자꾸 변하는 사회에는 대화를 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거든요. 뭐 일단 이런 게 우리 시대의 정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장병교 뭐 이런 얘기 좀 하죠. 뭐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아요. 제가 안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하면 스타트업은 어쨌든 예전에 계획경제 시절은 토지노동 자본, 왜냐하면 자동차, 조선, 뭐 예를 들면 철강, 화학 이런 것들 중심이었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웠던. 근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일어난 것들은 비제조업들이 많아요. 비제조업들은 토지, 노동, 자본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사람, 돈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 많아지는 거고요. 스타트업들은 공동 창업자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예, 핵심 인재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대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용 안 돼요. 여러분들이 텍스트에서 배우던 굉장히 많은 것들은 대기업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경영서들이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경제에 관련된 기사들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심지어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반이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기존 경제체제, 기존 회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스타트업을 하는 애들이 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상하다. 그렇지 않다는 근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뭐가 다르냐? 대기업과 스타트업은요, 혁신하는 방식이 그냥 달라요. 상호 보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시스템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 서구권들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사죠. 왜 사겠어요? 자기들이 혁신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을 사는 게 싸기 때문이에요. 그건 경제 논리예요. 왜 싸냐? 혁신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은 어떻게 해요? 기존 자산이 있잖아요. 그쵸? 뭔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대기업들은. 우리 다 알아. 뭐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분들. 하지만 뭐 이번에 주 52시간 뭐 법도 통과됐지만 어쨌든 간에 다수가 적당한 시간으로 일을 하는 조직력으로 전진하는 게 대기업이에요. 이렇게 혁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대부분 아날로그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강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플랜 2C가 꾸준하게 정교하게 축적해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 보통 스타트업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네오이즈를 갖다가 창업했을 때 한 주 2년간 한 주당 100시간씩 일했는데 친구도 막 다 끊기고 그죠? 아무도 별로 안 만나는 거죠. 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삶이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삶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누구 일을 하나요? 남의 일을 하잖아요. 그쵸?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은 시행착오의 과정이고 열정, 몰입 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둘은 다른 거다. 어느 게 어느 거에 우월한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는 어떤 것도 있어야 돼요? 대기업, 중견기업도 있어야 되고요. 창업하는 스타트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전체적 편익이 좋은 거다라는 거죠. 다만 한국은 아직까지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스타트업이 좀 적으니까 스타트업을 정책적으로 열심히 밀어주는 거예요. 비중적으로 좀 적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적절한 환경이라면 스타트업에서의 역량 성장이 좀 빠르겠죠? 너무 당연하죠. 여기서는 40시간 일하고 여기 100시간 일하는데 누가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망하더라도 스타트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이건 뭐 넘어갈게요.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세바시아에서도 강연했으니까요. 세바시 강연 본분. 거의 안 보셨죠? 조회수가 별로 안 높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그러면 적어도 한 200 정도 올라가겠다. 전파도 좀 해주시면 한 500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봐주세요. 배틀그라운드 얘기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어떻게 살았냐면요. 전 프로그래밍은 늦었어요. 카이스트였는데요. 카이스트는요, 이상한 대학이라서요.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 입학했는데 제가 전산과라서 프로그래밍을 대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뭐 대학교 2학년 때 보면 막 무슨 경진대회 출신 뭐 이런 애들이 막 옆에 너무 많았어요. 저는 늦었죠.
그래서 이제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게 제가 아마 석사 때쯤일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엔 컴퓨터도 좀 뭐 이렇게 개개인별로 다 있는 시대도 아닐 수 있으니까 이 개개인 PC가 보급되던 시기거든요. 제 때가. 그래서 이제 노트북도 아니고 저렇게 터미널 앞에 앉아가지고 프로그램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했던 거는 동아리 들어간다. 두 번째, 과외를 2번 딱 해보고 난 다음에 때려쳤어요, 저는. 아, 과외는 내가 쌓이는 게 아니고 남한테 쌓이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몸값이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외는 때려치고 뭘 했냐 하면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카이스트는 좋았던 게 주변에 연구소가 많아요. 그래서 허드렛 일이 많이 나와요. 네, 프로그래밍 중에 코어는 당연히 연구원들, 훌륭한 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코어 아닌 허드렛 일들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누구한테 주냐? 대학생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네,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때 대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일들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달 정도 이렇게 적당히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네오이즈 창업하기 직전에 했던 아르바이트인데요. 제 저녁에 딱 들어가서 3시간 일해줬어요. 100만 원 받았어요. 네, 왜냐? 저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더 불렀을 건데. 몰라.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분이 자기는 얼마쯤 먹느냐 하면 한 2천만 원쯤 먹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 나는 이제 어리버리하잖아, 좀. 대학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50만 원을 부른 거야. 그래서 도저히 하룻밤에 5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를 하려고 했는데 저 때 너무 바빴어요. 예. 왜냐하면 일이 몰리면요,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계속 그 사람한테 일이 들어와요. 너무 바빠가지고 다 노라고. 사실은 거절하려고 제가 그럼 100만 주시면 들어가죠 이러면서 사실은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돈을 좀 알았으면 한 200만 원 좀 불러가지고 들어갔을 건데 몰라가지고 제가 아쉽습니다. 저의 사실은 외주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트랙 레코드였는데 이때가 피크였죠. 예. 이 다음은 제 일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한 5년쯤 걸렸어요.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천재들. 세상에 진짜 천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성장은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때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위기인 상태였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잘 된 거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의 한 4, 5년 인생이었죠. 카이스트는 또 좋기도 했어요. 지방대잖아요. 그래서 어디 놀 데도 별로 없고, 카이스트에서 학부에서 소개팅을 하잖아요. 다 차였어요. 어차피 놀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동아리 방에서 그냥 죽치고, 그렇게 살았었죠. 지금 보면은 그게 좋은 인생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인생은 모든 걸 가질 수 없다. 성장은 그렇잖아요. 원래 그게 진리거든. 뿐만 아니라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 그런 건 없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네오이즈 초창기 때예요. 저인데요. 같이 창업했던, 여기에 요 5명이 같이, 4명이 같이 창업했던 멤버고, 여기 3명은 핵심 멤버로 들어왔던, 창업을 8명 했는데, 그 중에 4명이 있네요. 제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 하면, 기숙사, 여러분 기숙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투룸. 투룸에 남자 7명 살았거든요. 저희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죠? 상상하신 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발 같은 거 갈아 신기 귀찮잖아요. 짝짝이로 사실 신어야 되니까. 왜냐면 다 양발 가지고 오면 결국에 처음에는 이렇게 짝을 맞추다가 포기하게 돼요. 어느 순간 7명쯤 되니까. 그래서 여러 고민하다가 뭐 했냐면 똑같은 양발 한 200켤레 샀어요. 200개 왜 200? 그러니까 이제 동대문에 샀는데, 그러니까 기억나는데, 이유가 뭐냐? 한 달 진짜 빨래하기 귀찮다. 그리고 200켤레를 딱 사고, 기숙사에서 다른 양말이 보이면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스템 유지가 돼요, 이게. 저희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봤는데,
왜냐면 이게 똑같은 양말 30켤레를 사가지고 투입을 해봤거든?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200켤레를 갖다 사서, 자!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다른 양말은 다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똑같은 양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숙사 멤버를 짜가 필라족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기록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필라 짜가를 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잘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때 요 멤버. 이 멤버는 창업 첫 해 여러 진기록을 남겼는데, 창업 첫 해 저 친구는 사무실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예,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희가 사무실 5층이었거든요. 예, 삼시세끼 아니지. 2번 먹었으니까. 하루 2번 무조건 배달. 그 기억이 있어서 보내져서 우한형제 투자했을 수도 있어요. 배달 때문에. 예, 하루 2번 배달.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 있는 곳에서 쪽잠. 네, 주 7일. 제가 아마 한 2, 3주가 안 나왔어요. 굉장히 게으른 멤버죠. 예, 그렇게 저희가 했었습니다. 옛날 얘기고요. 근데 이때 많이 성장했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제 책에 있으니까 제 책을 열심히 사서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업 시작하면 부모님들과 이성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예, 반드시 이해 못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예요. 왜냐면 와이프가 제 생활을 이해를 못 해요. 왜? 본인들이 접하는 굉장히 많은 미디어는 뭐예요? 대기업, 중견기업을 베이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꼭 쓰겠다고 마음 먹다가 기회가 돼서 쓰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하지 말라는 게 저희 메시지긴 한데, 창업을 행해라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분명히 걱정하실 거다. 그때 본인 읽고 난 다음 어머님께, 아버님께 꼭 선물을 해라. 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플로그 읽으시면 그게 됩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대학 생활은 몇 가지 그냥 주요한 것들 얘기를 좀 할게요. 그냥. 그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아까 이거고. 예. 아까 정신현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창업하지 마라.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창업이라는 거를 지난 정부부터 굉장히 장려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정부부터 장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창업을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 일자리 시작돼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대부분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창업 전선으로 모는 것은 잘못됐다고 전 생각해요. 예, 그렇게 녹록한 현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7, 8년 전에는 대학교 강연 갈 때 제목이 뭐였냐면 20대의 고함이었고요. 내용이 뭐였냐면 창업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냐.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창업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안 그렇거든요. 그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분들 나와서 스포트라이트 받잖아요. 그분들은 100여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모여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를 들면 창업한다 쳐보세요. 한 300명 좀 안 되는, 한 200명 더 되는 것 같은데, 느낌상. 자, 스포트라이트 받는 분 제가 그냥 찍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맥스 5명. 네. 이거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건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 심지어. 이해되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창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창업을 안 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주행 창업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왜 있냐. 그런 걸 사전에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라.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정주행 창업 경진대회 통해서 멋진 회사가 되면 더 좋죠.
하지만 그게 베이스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걸 경험을 잡고 한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한 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스타트업 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타트업에 인턴을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인턴을 뭐 1, 2개월 인턴 아니고 가급적이면 반년 이상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학교 때 뭘 하셔야 되냐 하면 본인 진로에 대한 탐색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를 옆 사람한테 야, 넌 뭐 할 거냐?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화해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진로 선택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절대 아무 스타트업에는 가면 안 돼요. 네? 왜냐? 이상한 스타트업 많거든요. 망한 스타트업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스타트업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한 방법은 멀쩡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회사에 가세요. 그 회사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한번 스크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친구랑 같이 창업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투자 받은 것도 아니죠. 처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멀쩡하게 못할 확률이 거의 100%. 그럼 못 배워요. 적절한 환경에 가야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웃라이어 법칙 알아요? 뭐 1만 시간 법칙? 아시는 분? 예, 한 분 그냥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아웃라이어 법칙 뭐예요? 예. 역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나오는구나. 아웃라이어 법칙이 뭔가요? 예, 그냥 간단하게. 예.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의 노력을 하면 통달하게 된다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책을 잘 보면요. 적절한 환경에서 하면이에요. 그 컨디션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적절한 환경이랑은 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얘기냐? 아무 환경에나 가서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선택한 스타트업에 가서 인턴을 반년 이상 해보는 것은 본인 진로 모색에도 중요하고 스타트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하면 좋을 어떤 단계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몰입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실 스티브 잡스가 훨씬 멋진 말을 했어요. Connect the dots라고 졸업 연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혹시 이거 Connecting the dots 이 내용 아시는 분?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거 뭐를 예로 들었나요? 아시는 분 계시네? 얘기해 보세요. 그냥 드신 거예요? 예, 얘기하세요. 예. 예,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잡스는 이런 얘기를 들었죠. 자기가 대학교 때 미쳐가지고 서체 공부했는데 그게 애플 맥을 만들 때 도움 될 줄 몰랐다. 이해되시죠? 참고 제가 수학과 가려다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수학과 천재가 너무 많아. 걔네들의 경쟁해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2학년 첫 학기 때 수학과 과목이 뭐냐면 카이스트 수학과가는 어드밴스드 캘큘러스라는 과목인데요. 그 과목이 현대 수학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집합론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막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렇지. 1 더하기 1은 2구나. 이런 걸 배우는 과목이에요. 네. 실제로 왜냐면 이게 집합론에서의 이제 얘기니까. 근데 이거는 텍스트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자, 가정을 해보자. 프루프를 하자. 프루프 바이 컨트라딕션. 서브 시어리는 이렇다. 이 책 한 권에 이런 책이에요. 네. 나중에 제가 공대생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도움된 과목이 그 과목이었어요. 왜냐? 사업 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정하에서 계획을 풀어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도움된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잡스 얘기가 좀 더 와닿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잡스가 훌륭한 분이 맞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현재 몰입하다 보면 숏텀에만 몰입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되돌아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즉 연말 연초라든가 예를 들면 6월 7월이라든가 분기가 끝난다든가 그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한강변에 나가든가, 예, 아무데나 그냥 나가서 보통 본인이 없던 곳에 나가서 되돌아보면서 곱씹어 보는 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몰입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예, 로컬 맥시멈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어른들 말은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강연하고, 뭐 저도 강연하잖아요. 아, 그건 그냥 그 사람의 말일 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른들 중에 시대가 변한 거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본인들이 살던 시대의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어르신 중에 누군가를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교수님 중에도 꼰대 교수님 있잖아. 없나요? 많아요. 아, 그쵸.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 때는 그게 막 옳았거든. 그분들이 살던 때 그게 옳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게 자기 인생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그걸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자기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옳았던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조언이라는 얘기를 할 때 조언은 조언일 뿐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건 그 사람 인생.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말은 참고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무작정 따르는 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저는 제 인생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예. 자, 또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즘 세대들에게 꼭,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꼭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그 첫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초중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요, 너무 비슷해요. 저희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불확실성의 시대, 속도가 빠른 시대, 평생 직장이 아니라 여러 직업을 갖다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시대,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세대에게는 너무 잔인한 교육 환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과 다른 거를 되게 불안해해요. 제가 만나보면. 근데 길게 보면요. 결국에는 자존감 이런 걸 갖춰야 되고 남들과 다른 거에 대해서 불안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 지금 좀 불안해도 괜찮다. 실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할 때는. 그래서 성장통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그렇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남들과 비교를 우리 많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은 더 심하죠. 소셜 미디어 이런 것 보면은 저만 하더라도 막 페북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야,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만나가지고 야, 좀 그런 사진 좀 올리지 마라, 임마씨가. 뭔가 멋진 사진 올리면 그 사람 인생이 다 멋지게 보이잖아. 사실은 95%는 시궁창이고 좋았을 때는 5%쯤일 건데 근데 그거 5%를 꼭 올리잖아, 사진을.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피어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거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맞다. 근데 가급적이면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가도 된다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오늘 클로즈 하고요.